인생은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과정. 인생의 목적은 없다. 왜냐하면 목적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 부자가 목표라 하면 100억 부자가 된 삶이 목적이 되고 100억 부자가 될 동안에 나의 삶은 수단이 된다. 따라서 100억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수단으로서 인생을 살다 끝난 인생이 된다. 만약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막상 이뤄놓은 것은 없는 늙은 나와 거울에서 마주칠 것이다. 100억 부자를 나이 80에 이루었다면 80 이전까지의 인생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나이 80까지의 인생이 수단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인가. 아마도 80세의 인생의 허물을 느낄 것이다. 목표는 왜 세우는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고 나면 허무하다. 왜냐하면 이루고 나서 나의 만족은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를 반복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명문대 진학이 목표고 명문대 진학하면 취업이 목표, 취업하면 승진이 목표다. 이렇게 가다 보면 죽음이 목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가? 혹시 이것은 농부의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농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인류가 수렵채집에서 신석기 혁명으로 농업의 사회가 되었다. 수렵채집인과 농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다. 수렵채집인은 며칠 동안 사냥이나 채집을 못하고 굶으면 얼마 못 가 죽는다. 그러나 농업을 시작한 후 곡물의 저장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오늘 수렵채집에 실패했어도 저장해 놓은 농부라면 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시인이 갖고 있는 기아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저장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은 300만 년에서 350만 년 사이에 시작되었고 원시인으로 살았는데 농업의 시작은 겨우 1만 2천 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 이후의 삶은 원시 인류로 산 역사에 비해 250배나 짧았다. 그래서 농부로 살면서 혹은 현대인으로 살면서 원시인의 본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굶지 않는 돈과 음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보이는 대로 모두 먹어치우고 있다. 이것이 원시인의 DNA다. 원시인의 뇌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목표를 과다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 살다가 정작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산만을 살다 간다는 것이다. 마치 프랑스 여행을 가서 짧은 일정에 많은 곳을 가려는 과욕을 부리는 것과 같다. 하루에 에펠탑, 르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등등 다 돌려고 한다. 결국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 한 장만 달랑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니 여행 가서 진정한 경험이나 나를 찾는 과정은 없고 비행기와 버스에서만 시간을 다 보내다 오는 것이다. 인생을 여행과 같은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음미하고 즐기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을 음미하고 즐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생이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행복은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유쾌와 불쾌를 정하고 그 중에서 불쾌한 감정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남의 시선을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좋으면 유쾌지 남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것이 유쾌가 아니다. 진정한 내 마음속에 유쾌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쾌와 불쾌를 어떻게 나누는가? 유쾌는 나와 마음이 일치하면 유쾌다. 그러나 불쾌는 나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쾌다. 단순하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쾌하다 생각하면 된다. 남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유쾌는 아니란 얘기다. 무조건 내 마음속이 기준이다. 직장인이 출근보다 퇴근이 좋고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좋으면 불쾌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으면 유쾌고 싫으면 불쾌다. 내가 하는 일이 좋으면 유쾌고 싫으면 불쾌다. 즉, 내 마음이 불쾌하면 불쾌한 것을 없애는 과정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닌 일상이기 때문이다. 일상이 행복하다면 인생이 행복하다. 아마도 대부분 불쾌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행복이란 남의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행복하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100억 부자가 목표가 될 수 있다.
돈만 있다면 다 때려치우고 오늘부터 회사 나가지 않을 텐데와 같은 마음 때문에 돈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0억 부자는 되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100억 부자는 원시인의 마음이다. 원시인의 마음이란 최대한 목표를 높게 세우고 끊임없이 저장하려는 원시인의 마음이다.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한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다익선.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하다. 무한한 돈을 채우려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돈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나의 불쾌를 없앨 정도로만 돈을 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어차피 100억 부자가 되어도 나의 만족은 재조정되니 사실 100억까지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에 적당한 돈과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헤드셋 개발로 수조 원대 대박을 친 어느 젊은 부자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이 젊은 부자에게 친구가 얼마쯤 벌었을 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쯤 벌었을 때였다고 말했다. 왜 하필 5천만 원이냐고 물었다. 자신은 20살이 되었을 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쓸 것 안 쓰고 돈을 악착같이 5천만 원쯤을 모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하기 싫은 일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서 살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밴드만을 하면서 살 것인데 밴드를 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5천만 원쯤이 통장에 있으면 일이 없는 동안에도 밴드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모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식 대박을 친 것은 보너스다. 5천만 원이 자신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했다. 그에겐 5천만 원이 자유의 시작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다. 결론. 인생은 불쾌한 감정을 없애면 나중에는 유쾌만이 남는다. 유쾌한 인생은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싫어하는 일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곳 안 가는 인생이다. 즉 좋은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곳 가는 인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은 필요 없다. 자유를 줄 최소한의 돈만 있다면 내가 불쾌한 감정을 없앨 수 있고 그러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